소상공인 여러분의 건강한 방송 성공예감 예사이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체력은 국력이다.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들렸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곧 어린이날이 되는데요. 막 뛰어노는 아이들 생각만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쑥쑥 자라있죠, 애들이. 그렇죠. 예. 아이들의 성장 속도 정말 빠른데 오늘 2부 현장 돋보기 시간에는요. 네. 어린이들이 쑥쑥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 뒤를 이어서 고민타파에서 함께 하실 텐데 오늘은 네. 특허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사연이요. 조금 황당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해서 개발한 상품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황당한 경우인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이 시각 현재 소상공인 소식 먼저 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진흥원 광주 전남지역본부 박영호입니다. 네, 박영호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식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 관련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22일 광주 지역 대형마트 13개 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17개 업체가 처음으로 동시 휴업을 실시했는데요. 다음날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와 골목상권 총 500개 업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58%의 업소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위협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앞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3, 4개월 뒤 제도가 정착되면 다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다음 소식은 소상공인진흥원 낮을가게 육성사업 2차 신청 접수 소식입니다. 네. 예,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는데요. 이번 2차 지원 선정 점포주는 LED 간판을 필수 교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광주 전남지역본부 박영호였습니다. 네, 광주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나들가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파이팅 보내겠습니다. 파이팅! 예. 자, 오늘 현장 돋보기 시간에는요. 어린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위해 탄생한 업종 만나보시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그럴 때 값비싼 선물보다 값진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선물 고민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체력도 튼튼, 지력도 튼튼. 이번 기회에 어린이 전용 스포츠센터를 이용해보자. 오호. 오늘의 현장 돋보기.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어린이 전용 스포츠센터를 찾아가 본다. 펜싱도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도시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가 있다는데, 여기는 유아 30개월 된 아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와 놀이시설 공간으로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움직임 활동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30개월부터요. 스포츠 센터 하면 젊은 남녀들만 간다? 천만의 말씀! 이곳은 아이들만 즐길 수 있는 곳이란다. 유아들은 일단 축구 종목도 있고요. 유아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리듬, 체조, 발레, 재즈 활동이 있고요. 초등학교 이상 된 아이들은 다양하게 야구 활동도 있고 조금 더 스페셜한 프로그램으로 골프 수업이 있고 승마 수업이 있고 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다 다루시네요.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운동이 있습니다. 공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튼튼해야 한다. 본격적인 교육 단계로 들어서는 시기. 무엇부터 가르쳐야 할까? 자, 이번엔 영어? 어떤 종목일지. 수학? 과학? 그런데
요즘엔 몸 단련부터 시킨다. 몸짱 바람 때문이 아니다. 꾸준한 학습을 위해서 체력은 필수. 베이징 올림픽 이후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펜싱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좀 늘어났다. 이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하기도 어렵죠.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펜싱을 배우기 위한 곳으로서 그 단계가 펜싱 입문반, 그다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반은 펜싱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펜싱을 접하는 반으로서 기본 자세와 동작 그리고 그와 함께 펜싱에 대한 전반적인 예의, 그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펜싱 규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펜싱이 최근엔 집중력 향상과 순발력, 판단력 강화, 균형 잡힌 몸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최고의 스포츠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의라든가 매너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빠른 두뇌 회전을 요하고 또 펜싱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이 많이 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과 중심성 그리고 어떠한 게임에 대한 전술을 익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발달시킴으로써 청소년기에 신체적으로 두뇌적으로 굉장히 좋은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팔을 뻗어서 공격하겠다는 자기 공격 의사를 표현한 선수가 먼저 공격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뒷발로 몸을 보내면서 그대로 아롱지구라 자, 체중 뒤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손부터 당기고, 그죠? 앉아. 근사한데요. 늠름하게 잘 따라하네요. 표정이 진지해요. 네. 배울 때나 아니면 걸어가는 방법도 재밌고 칼을 갖다가 공격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펜싱이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펜싱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공부할 때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공부할 때도 또 집중을 하게 돼요. 와, 본인이 이걸 느끼고 있어요. 펜싱은 3개월 정도면 기본기와 칼 잡는 법을 마스터하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놀라지 마시라! 도심 한복판에 승마장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어머나, 어린이 도심 속에서 스포츠 승마 체험을 가능한 승마네요.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라는 말씀. 자세 나오는데요. 네. 과연 잘 탈 수 있을까요? 뭐 자세 교정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게임 때문에 문제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줄여주고 이제 무정하죠. 그다음에 예. 나쁜 습관 같은 것도 많이 없애주고 아무래도 이제 동물이랑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물이랑 교감을 통해서 이제 조금 나쁜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걸 많이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자세 교정에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네, 자세 교정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발의 위치가 앞쪽하고 뒤쪽 어느 쪽으로 돼야 된다고 했지? 뒤꿈치 내리고 그 상태로 양쪽 발다. 그렇지. 둘. 손 같이 올라갔지, 그렇지. 손에 위 새끼손가락 빼고. 그렇지. 자, 복비 잡은 상태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놀이 수업이라든지 즐거운 이제 외승이나 아니면 뭐 공놀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겠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서 고급 기술까지 나갈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펜싱과 승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평일에도 인라인을 배우기 위한 아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의 강사진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는데 다른 여기 선생님들은 일단 체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시고 그 네. 종목마다 그 종목에 맞춘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그 종목에 맞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을 한 선생님도 계시고 생활체육을 이 INJ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아유, 예뻐요. 활동적인 스포츠 외에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아이를 아름답게 해주는 발레와 아이고. 리듬 체조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발레를 하는군요. 아
발레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체력뿐만 아니라 감성을 키워주는 종목으로 귀여워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우리 작가도 어려서부터 발레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목마다 최고의 강사진을 했다는 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차별화된 전략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에게 앞선 선진국 체육을 보급하고 싶어서 저희가 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매년 월마다 새로운 교육을 연수를 받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 센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안전이 최고 우선시 되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정신적이고 마음까지도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키 크기 교실에서는 농구공을 바운드에 다시 잡거나 멀리 던지기를 반복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운동입니다. 슈팅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판을 자극한다. 특히 점프가 많은 농구는 키 크기의 1등 공신 스포츠다. 저도 어릴 때 농구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농구 실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키도 많이 큰 거.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5cm 정도? 15cm 정도 컸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동생과 형들에게도 잘 할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스포츠맨십이죠.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다녔는데 한 3년? 그 정도 다녔어요. 그 인성교육도 되고 뭔가 뭐 도덕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집중력도 많이 향상시켜서 의젓해 보이네요. 뭐 뭔가 수학, 국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죠. 체육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부 동료를 높이기 위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가 뜨고 있다. 내 아이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가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체력 단련뿐만이 아니라 이 두뇌 발달에도 이 어린이에게는 이 운동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잘 노는 게 잘 성장하는 거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생활체육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짚어주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기구나 놀이시설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그게 운동이 됐어요. 산이고 하천이고 가면 다 놀이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는 뭐 TV나 컴퓨터 때문에 아이들이 방에서 거의 화면만 보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고 거의 멈춰 있고 또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적응력이 많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운동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어차피 신체가 발달하겠죠. 그만큼 또 운동 기능도 올라가고 또 사물을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나 그다음에 정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요, 뭐 펜싱, 승마, 인라인, 발레, 뭐 농구 해서 뭐 다양한 정말 종목들을 봤는데 이 외에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꼭 어떤 큰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뭐 쉽게 뭐 공을 던지는 공 던지기 놀이나 뭐 달리기, 그다음에 뭐 뜀틀 운동, 그다음에 뭐 매트에서 구르는 뭐 매트 운동, 여러 가지 큰 기구가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하다 보면 아우 재미없어 다른 거 하고 싶어 뭐 실증을 금방 내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하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생각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약간 지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자 하다 보면은 좀 성인들도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운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임 형태와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숨바꼭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로 발목을 묶어서 발목 묶고 달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나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뛰면
그만큼의 또 운동이 또 재밌어질 거예요. 네, 어린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만약에 이 TV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스포츠센터와 이 연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스포츠센터를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넓은 실내 공간도 필요하고 네. 그만큼의 또 장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좁은 공간에 뭐 공을 주고서 벽을 향해 던져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공 던지기 운동. 공 던지기. 네. 뭐 쉽게 뭐 생활체육 중에서 뭐 체조 같은 거 있죠. 근데 체조도 그냥 뭐 국민체조 이러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아이돌 댄스 가수들의 댄스를 배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도 느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간단한 맨손 체조로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은 심폐기능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몸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항상 옆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감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답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아파트 대단지에 보면은 충분히 운영해봐도 괜찮을 만한 아이들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아이들을 주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안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지요? 운동은 운동만 해서 되진 않아요. 개인에 맞는 적절한 식습관도 같이 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습관도 챙겨주고 운동도 정확하게 체육관리 지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고 많이 하는 운동보다는 차근히 개수도 뭐 1개, 2개씩 늘려가면서 차근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도 재밌어지고 그만큼의 또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튼튼해지는 체력만큼이나 우리 소중한 꿈도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민타파에 이어서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상환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디자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남대문에서 수작업으로 인형 등의 인테리어 소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제 가게로 찾아오신 손님에게 방송국 소품 납품을 전제로 인형 제조 기술과 인형을 공급했는데 오히려 그 손님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와,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황당하네. 답답하죠. 화가 네. 기술 보호를 위한 이 특허 제도도 있고 이 브랜드 보호를 위한 특허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이 별도로 이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특허랑 상표 제도랑 같이 실제로 눈으로 이제 인식 가능한 상품 외관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형태나 모양에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최대 15년간 독점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이 특허 등록을 마치면은 1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그렇게 특허 등록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 등록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수작업 또는 이제 기계 작업에 의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그런 디자인이 이제 기존의 국내외에 동일한 디자인이 없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좀 참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례와 같이 인테리어 소품 등에 활용되는 인형의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서 이 디자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도요. 네, 맞습니다. 사례자분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인형을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신규성이라든지 참신성에 대한 등록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문제가요. 이 사례자한테 와서 납품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디자인권을 말하자면 특허 등록을 해놓고 침해했다면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수시로 발생을 하는지요?
대단히 많은 케이스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 이제 발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자인 등록 출원 과정을 보시면 일단 출원을 하시면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제 서류 심사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확한 원 디자인권자를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사례와 같이 이제 원 디자인권자가 아닌 다른 분이 등록을 받으실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악의적으로 등록받으신 분이 원 디자인권자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디자인인데 보니까 디자인권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내서 건드리는 사례가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 원 디자인 개발자인 사례자가 오히려 지금 부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지금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사례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방법을 통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디자인권도 재산권이고 재산권은 이제 타인의 재산권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부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등록된 것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하는 거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좀 방법이라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그 이제 말씀드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등록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관의 착오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원천 무효를 구하는 법률 행위의 하나고요. 사례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권리 행사 당하고 있는 디자인 자체가 자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를 이유로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권리를 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 같은 이 법률 분쟁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나 아니면은 뭐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도 그렇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심판이나 소송 같은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거 싸움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례자분께서도 이제 이 심판 소송에서 이기시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당 인형 디자인을 자기가 직접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되고 이런 증명 방법은 이제 납품 계약서라든지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등록 무효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사례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 준비 서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자신이 사례자분이 먼저 디자인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이제 그 좀 객관적인 서류가 보통 납품 계약서라든지 이 원래 이제 디자인을 판매했던 거래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면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전부터 만들어 왔고 디자인해서 팔아왔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이 사례자에게는 뭐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이제 사례자 같은 소상인분들이 좀 보다 쉽게 이런 또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좀 공공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가 있고요. 또 이제 발명진흥회 제가 근무하는 발명진흥회에서도 이제 변리사분들이 상담이라든지 법률적인 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문이라든가 또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든가는 무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막상 이제 심판이 이제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변리사의 도움을 실제로 심판 혼자서 받을 수도 있나요? 요즘에는 혼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법률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때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사례자가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인형 제품에 대해서 미리 이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실제로 사례자분께서 미리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계셨다면 이제 이런 분쟁까지 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나한테 권리 행사했던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최근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권리 확보에 대한 지원들이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증명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시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실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분쟁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서류를 통해서 증명 서류를 통해서 이제 그 분쟁의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사례자 같은 분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네. 먼저 만드시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만드시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객관적인 서류를 보통 거래 명세서라든지 네. 납품 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서 일단 하자 있는 권리 자체를 무효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승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일반 그냥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이라 해도 나만의 디자인권 기술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특허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그 중요성, 또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박성환 변리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례자분이 해결이 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민타파 해우소에서는요, 고민되시는 분이다, 아니면 네. 사례를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노크를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타파 해우소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성공예감 예스에캠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생애가, 이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 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요. 왜 이렇게 내 몸을 소중하게 돌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라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건강 챙기는 여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이든 생활이든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성공예감 예스에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